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네, 나스닥 홀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전일 장시작 전에 숨고르기를 하던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미국의 소비 심리와 주택 지표 개선에 따라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이 폭발하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며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고 또 달러 인덱스는 114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를 제외한 전 세계의 통화들이 모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 거시 경제 흐름 저희가 오늘도 모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현물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건데요. 자,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야 되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도 일단은 나왔는데 오늘 영국 이슈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영국 이슈 좀 같이 보면서 시장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영국에서 또 국채 폭락에 대해서 수습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11시 15분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미 경기 지표 개선과 유럽 에너지 위기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강세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 허리케인 상륙과 공급 차질 우려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노드스트림 폭발에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입니다. 0.12% 하락한 11,3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입니다. 1.29%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0% 상승한 0.99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달러 인덱스는 114선으로 레벨을 높였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14년 들어서 4%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조금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관망 사인을 좀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쭉 보시면 자, 지금 최저점, 올해 최저점이죠. 11,068 라인, 11,068 라인에
지금 몇 틱 남지 않았습니다. 저점으로 칠 때 한 400틱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거의 저점에 지금 다 다다른 모습을 일단 일봉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 사실은 여기가 페이크 존이었죠. 이게 지금 일목을 전부 다 뚫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12,000에서 11,900 라인, 12,000에서 11,900 라인이었는데 요 일목을 뚫고 바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 눌림을 주고 일단은 내려가는 모습 일단은 보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요즘에. 5일선은 단기 급등락을 할 때 들어가는 포인트고, 21선은 조금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짚을 때 우리가 21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21선 터치하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21선을 넘는 종가의 양봉이 혹시 나왔다고 하면 전고 라인이죠. 13,740 라인, 13,740 라인까지 가는 이런 룸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CPI 발표가 났죠. CPI 발표가 안 좋게 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종가상으로 21선 밑에서 종가가 끝나면서 5일선과 21선이 정말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정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쁘게 역배열을 그리면서 일단은 가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아직까지 큰 그림은 매도 방향으로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연설도 있기도 하고,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장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에 대한 어떤 큰 패턴이 보이지 않는 일단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일단은 하시고, 파월이 연설을 하고 나서 방향이 그래도 조금은 잡힐 겁니다. 파월 연설하고 나서 방향 잡힐 때 그때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걸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3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움직이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일단 지금 잡아드릴 수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파월 연설하는 도중에 혹시 포인트 나오면 그때 바로바로 한번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올해 최저점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가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 유가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1.66% 올라서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80달러 선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당일 국제 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네. 큰 이슈는 없어요. 예. 네, 오일이 사실은 큰 이슈는 없고, 지금 자막에 나가다시피 네. 허리케인이 와서 네. 일단 공급 차질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조금은 가고 있는데, 요건 이제 네. 단기적인 이슈죠. 제가 일단 차트만 일단은 봐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원유 재고 지표가 일단은 있습니다. 원유 재고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지금 79.26달러입니다. 일목선이거든요. 어저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5일도 마찬가지고 쭉 보시면 어떤 일목에 선행 스팬 1, 2 일목에 그물대에 지금 걸려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중요한 라인이 79.26달러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79.26달러를 지지받으면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단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단기 전략으로 매수 방향 오늘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본다라고 하면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제가 60달러, 65달러 선으로 일단은 내려와야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지금보다 좀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65달러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일단은 그림은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이게 밑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게 밑으로 정말 많이 가려고 하면 21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종가상 21선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페이크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는데 바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21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은요. 큰 그림, 중장기적인 큰 그림은 매도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수를 든 거는 오늘입니다. 오늘만, 이 순간만 일단 매수를 든 거고,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도 방향이다. 그 매도 방향의 포인트는 21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종가상으로 21선을 지금 맞고 다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21선이 어디다? 지금 대충 보면 84달러 밑입니다. 84달러, 중장기적으로는 84달러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으시면서 65달러까지 도달하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79.26달러, 79.26달러 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 일단은 잡으셔라.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일 오일은 79.26달러를 지지하는지 확인한 뒤에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일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고 갈게요. 네, 차키에 빠졌어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요. 원유가 고점을 찍고 내려서 하향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더 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유 인버스 보유 중이라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인버스 보유 중이신데 네. 지금 이제 매도 타신 거죠? 매도 타셔서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네. 제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일단은 체크를 하셔라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요에 대한 측면, 그리고 공급에 대한 측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침체에 빠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차게 빠져서님, 네네, 맞죠? 어떤 수요에 대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 매도 방향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고, 매수 방향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조금 큰데, 공급에 대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그 예비군 동원 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좀 많이 오르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공급에 대한 측면은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시고요. 수요에 대한 측면,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이슈, 뉴스들이 나올 때는 매도 전략을 일단은 구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65달러죠. 예, 65달러까지는 일단은 금방 가지는 않습니다. 예, 금방 가지는 않고요. 연말까지 65달러를 찍는 게 일단은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65달러까지 일단은 룸이 보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 또 방송 중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이제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났었는데요. 오늘은 1%대 상승하면서 1,658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도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일단은 매수 들어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봉상으로 일단 체크를 하면 네. 일봉상으로는 아직도 매도입니다. 제가 유로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 스윙 전략 이상 매도로 가셔라. 여러분들 이 신세계 리턴즈를 들으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오늘 당일의 투자 전략과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이거를 구분을 하셔서 일단 좀 들으셔야 돼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장이 맞습니다. 아직도 대세 하락장이 맞고, 제가 안전자산에서 일단은 이탈한 걸
인정을 하셔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달러 빼고는 안전자산이 이제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스닥과 같이 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골드 차트 일단 보시면 대세 하락장이 아직도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대세 하락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자, 나스닥 차트 보셔도 대세 하락장이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도 일단은 대세 하락장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장이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변곡점에서의 매수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 자리를 집어드린다고 하면 1650달러입니다. 1650달러 지지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짧게 1650달러 위에서 한 100틱 정도 지금 상간이죠. 한 1650달러 위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오늘은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일에는 또 매수 전략을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도 여전히 지금 페리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약세 흐름 보이면서 0.96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란은행이 폭락하고 있는 또 자신의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기 영국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로에 대해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매수 들어주셨네요. 당일 투자 전략은 일단은 매수 들어드릴게요. 네.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예. 분봉 차트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분봉 차트 기술적으로만 일단 보셔도 제가 강조드리는 선행 스팬 1, 2, 일목상 그물대죠. 일목상 그물대를 일단은 지지를 하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만 일단은 좀 짚어드리면 일목 하단입니다. 0.963 정도, 0.963 정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매수 전략 일단은 타시는 게 좋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일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당일 투자 전략이고 일봉상으로 일단 보시면 쭉 보시다시피 유로는 제가 만약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스윙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스윙 전략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매도를 계속 끌고 가셔라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오늘 당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 나가는 포인트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한번 하시고 짧게 보시는 걸 제가 일단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유로나 달러나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 크지 않냐면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매도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보시는 이런 전략 컷컷이고 무조건 컷컷이고 매수 전략으로 짧게 보는 이런 전략 일단은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또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단기로는 이제 매수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당일 투자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세법을 내놓았던 영국이 또 오늘은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영란은행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사실은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가고요.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자, 자료를 일단은 조금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이게 영국 내부의 문제인데 예. 영국에서만 끝나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 내부의 문제가 지금 바깥에까지 전부 다 표출이 되고 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고요. 네. 제가 올해 그 작년 말에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과 연초가 되면 키워드를 몇 가지 일단은 뽑아 드리죠. 네. 키워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어떤 기업 규제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뽑아 드리면서 그 키워드가 사실상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영국발 금융위기론을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우리도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군요. 예, 어저께 제가 우리 천명 선생님이 하시는 방송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좀 잘 짚어주셨고 네. 저는 조금 내부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식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왼쪽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고요. 예. 오른쪽이 트러스 총리인데 네. 자, 그 조금 헤어스타일이 원래 조금 독특했죠. 네. TV나 뉴스 보시면 굉장히 내추럴하셨죠? 예, 머리를 네. 안 감은 듯한 네. 그런 모습. 자, 이분이 존슨이 아직도 총리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일단은 이제 사임을 했죠. 7월 달에 일단은 사임을 했고 9월 달에 이제 트러스 총리가 새로 왔는데 스토리텔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 사임을 했느냐. 원래 미운털이 조금 박혀 있었어요. 코로나가 그 창궐을 하던 시대에 이 보리스 총리가 코로나에 2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총리 관저에서 파티를 열었죠. 파티를 열면서 그게 사실은 적발이 됐고 보수당 지금 집권이거든요. 보수당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임을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신임과 불신임 투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일단 신임 받았습니다. 다시 신임을 받았는데 신임에 반대를 해서 장 차관들이요 40명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총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40명이 사퇴를 해서 불명예 퇴진을 지금 한 상태. 그래서 뽑힌 사람이 트러스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트러스 총리고요. 지금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한 지. 자, 근데 지금 영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영국 내부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느냐? 영국 보시면요. 21년 GDP 순위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5위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0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한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강국인데. 네. 자랑스럽네요. 네, 10등 안에 들면은 원래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일단은 5위란 얘기죠. 영국이 5위인데, 자, 영국이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예.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 세계 경제 5위 대국입니다. 그렇죠. 영국. 낙수 효과가 있겠네요. 네. 예. 자, 파운드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여러분 유로 차트가 아니라 파운드 차트입니다. 2021년입니다. 이쪽이요. 맨 왼쪽이 2021년이고요.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뽑은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파운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 유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은요,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죠. 유럽에 있기는 하지만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유로하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영국은요, 쉽게 얘기해서 독고다이로 혼자 갑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파운드의 가치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브렉시트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영국의 감세 정책이 저번 주 일단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감세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영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트러스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합니다. 1경이 넘습니다, 여러분, 국가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립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써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영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10.1%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9.1%였을 때 난리가 났죠. 지금 8.5, 8.3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정책으로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고요. 12월까지 13에서 14%를 예상합니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중요한데요. 2023년 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요, 22.4%입니다, 여러분. 자, 22.4%예요.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세금으로 22만 4천 원을 떼가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7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소득 줄어들죠.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기업들도 물건을 못 파니까, 소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파니까 더 가난해집니다. 정부는 어떻게 되죠? 기업과 가게가, 미시적으로 보면 기업과 가게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정부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가난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자, 그러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1%가 넘습니다. 자, 영국 얘기만 할게요. 자, 유로존 얘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뭡니까? 영국은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국만 따로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국이 지금 10.1%의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신세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금리 정책을 써서 혹은 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통화 정책을 써서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를 다운시킨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쓰는 것이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국룰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소득세 기본세율을 일단은 인하를 했어요. 일반 세율이 19%로 떨어졌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고소득자의 세율을 45%에서 40%로 다운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복귀 한번 해보죠. 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있고요. 우리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뭡니까? 금리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시장의 돈을 풀거나 혹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 하나. 자, 두 번째,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의 핵심적인 게 뭐다? 세금입니다. 세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시장의 돈을 풀거나 혹은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지금 영국 정부는 뭐를 쓰는 겁니까? 재정정책을 쓰는 건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세율이 낮아졌어요.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인지세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 우리나라도 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지세를
받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6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게 뭡니까? 인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영국에서. 세수를요,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법인세를 원래 인상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소득세도 중요하기는 한데 정말 세금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의 어떤 소득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법인은 뭡니까? 대기업이죠. 예. 자그마한 법인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LG 같은 그런 법인들의 세금을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더 큰 효과를 얻는데 이걸 뭐예요? 철회해 버렸어요. 세금을 안 걷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오히려 돈을 더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발점이 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다수당은 보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얼굴만 바뀐 거예요. 정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외에 세금을 이렇게 걷느냐? 자, 흥미로운 거를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철의 여인 대처죠. 예. 철의 여인입니다. 철이라고 불리우죠. 레이디 오브 아이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철이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뭐냐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자, 대처가 뭘 했냐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했습니다.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이었고요. 기업 활동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완전히 친시장적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 적지는 않았는데 우리 스트라이크 파업이 일어나면 그냥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파업 못하게. 그게 뭡니까? 철의 여인인데 지금 이 철의 여인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게 현재 영국의 새로운 총리다. 그리고 이 트러스 총리가 현재 이 트러스 총리가 지금 총리가 된 이유, 다수당의 대표가 된 그 공약이 뭐냐면 바로 이 공약입니다. 감세 공약이에요. 감세 공약.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공약으로 다수당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빚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억인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월급에서 아껴서 1억의 빚을, 1억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급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아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자, 채무를 늘려서 어떤 내가 식당을 한다라고 하면 식당을 더 넓히고요. 종업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1억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고 있는 정책이고 2번이 뭡니까? 지금 중국과 영국이 쓰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적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게 이론상이나 실제상이나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영국은 어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경제를 잡아먹은 겁니다. 보수당에서요. 자,
프랑스와 독일의 GDP를 일단은 앞서게 한 사람이 대처인데요. 반면에 실업률과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가 문제냐? 이 정치적인 싸움 같은 경우에 영국 내부의 문제로 일단은 끝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게 경제를 잡아먹었어요. 감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위기가 일단은 올 수 있다. 자, 1972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에도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르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뛴 것도 여러 번이지만 지금 미국은 뭐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것과 같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2년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1972년에 우리에게 친숙한 IMF 구제 금융을 영국이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감세 정책을 폈고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IMF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영국발 금융 위기는요. 앞으로 일단은 시작일 것이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또다시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국 뉴스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제가 차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IMF는 이제 영국 감세안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좀 정면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영국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초반에 영국의 GDP가 세계 5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영국의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세계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극명한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달러입니다. 지금 갓달러인데 네. 자, 방어를 해줘야 돼요.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통화들이 네. 방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네. 자, 영국은 GDP가 5위이기 때문에 파운드가 방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잘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상대편 국가들이 못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지배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로 그리고 파운드 등등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항생장을 볼 수 있으면 제가 조금 한번 짧게 봐드릴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위안화 그리고 유로, 파운드가 달러에 대항을 해서 어떤 방어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달러가 이만큼 오르지 않는데 지금 이런 통화들이 지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달러는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네. 보세요. 자, 금리가 뭡니까? 금리는 화폐의 가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화폐의 가치가 큽니다. 자, 근데 유럽 연합 그리고 우리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영국 파운드 어떻죠? 금리를요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중국은 금리 올리지 않고 있죠. 지금 유럽 연합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사실은 지금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자, 11월 달에 1.15% 내지 1.5%를 올린다. 그 전에는 뭡니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은 겁니다. 금리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트러스 총리가 지금 돈을 푼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빨아들이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도 힘을 못 쓰고 유로도 힘을 못 쓰고 위안화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거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면 그 밑에 우리가 흔히 신용국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나라들은요. 환율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증시의 자금 이탈이 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내부 문제가 지금 외부에까지 터졌고요. 이게 달러에 대한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 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환율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국 재정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또 조금 전에 오후 11시 30분에 5일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EI 원유 재고 발표에 따르면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하회한 21만 5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국제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한데요. 5일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5일 일단은 제가 일목선에서는 매수 아까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네. 자 3분봉 차트 보시면 예. 일단 일목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고요. 최대 롬은 84달러까지입니다. 최대 롬은 일단은 84달러까지 혹시 매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일 5일에 대해서 또 매수 전략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5일이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원자재 상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3654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구리 선물 문의드립니다. 구리 선물 매도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구리 굉장히 오랜만에 또 살펴보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차트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부분에 들어가셨는지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예. 만약에 이제 포지션이 있으시면 몇 월물인지 하고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네, 월물하고 자리값을 좀 자리값.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올려주시면 조금 더 상담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셨는데 예.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요즘에는 구름대가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하거든요. 구름대 보시면 지금 구름대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내려올 때, 자, 분봉상으로는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단기 전략을 일단 수립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 포지션 갖고 계시잖아요. 구름대를 지지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맞는 순간, 구름대에 들어오는 순간 일단은 손절을 하시거나 약익절을 하세요. 지금 보면은 21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나잇을 하실 거라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봉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일선을 지금 아직 맞지는 않았는데 이게 5일선을 맞고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가게 된다고 하면 21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간에서. 중간값이죠. 여기 보면 3.41 정도. 3.41 정도. 자, 5일선을 이탈해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면 3.3 정도로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3.3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가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요 일목선 있죠? 일목을 지금 계속 지지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목에 들어오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목선에 오면 일목 그름대 오면 일단 손절을 하셔라. 이렇게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자, 5일선과 21선 일단은 세팅하시고, 일목 같은 경우에는 선행 스팬 1, 2만 일단은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하고 똑같은 차트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차트 보시다시피 매도 같은 경우에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목균형표에 기반해서 기술적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내 선물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 네. 패닉셀이 굉장합니다. 네. 패닉셀이 굉장해서
제가 이제 매도 요정으로 근 1년간 여러분들한테 대세 하락장을 일단은 말씀드렸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연 최저점을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1차 라인, 2차 라인, 3차 라인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고 3차 라인 같은 경우에 2220선이었죠. 어저께 다 찍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차 라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선물 코스피 동일하니까 4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선을 제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2020선 일단은 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선물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래 오버나잇을 하셔야 돼요. 오버나잇을.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국내 선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뵙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오버나잇을 하지 않으면 조금 먹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에 대한 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 국내 선물을 실질적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오버나잇 하시는 걸 제가 일단은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매도 쪽으로. 자, 그런데 이게 260선까지 일단은 260선까지 내려오는지 일단 국내 선물 보시고 국내 선물 260선 그리고 코스피는 2020선입니다. 자, 근데 어떤 단기 전략으로는 제가 260선과 2200선을 말씀드리는 건 단기 전략은 일단은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2020선, 260선 일단은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일단은 좀 드리겠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아직도 저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일단 하락을 다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룸은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최저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다라고 해서 선물이든 현물이든 들어가시는 거는 제가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직까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확답을 일단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든지 스윙적인 매매든지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가시고 스윙 매매 전략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오버나잇 하는 일단 이런 전략 가져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내내 매도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매수 포지션을 이제 말씀드려서 대세 매수장을 말씀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제가 정말 기원을 하고요. 현물 갖고 계시는 분들 일단 조금 쓰리시겠지만 좋은 날이 아마 올 거고 제가 시장을 계속 봐드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매도 포지션 말씀드려서 큰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주식을 파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대세 매수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잘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예, 화이팅 하시고 예, 계속적으로 방송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현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릴 때가 오면 또 오를 때가 있으니까요. 많이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마스터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공개 방송 항상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대세적인 일단은 말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한 10초만 항생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한 10초만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일봉 차트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고요. 자, 제가 강조드린 2011년 가격을 지금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가격을 깼고요. 2011년 가격에 지금 몇 포인트 남지 않았어요. 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위기고요. 오늘 영국 금융 위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국 시장도 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선물 일단은 매도 전략 펼치셔서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일단 해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외롭지 않게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밤 9시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